이슈. 아, 기분 좋다. 네, 청하에. 최근 기사를 통해서 오늘 좀 본 거부터 한번 짚어보고 가볼게요. 현대차와 롤스로이스가 무려 롤스로이스가 MOU를 맺었다는 소식이더라고요. 네. M트렌드 채널에서는 몇 번 다루신 것 같은데 UAM, 그러니까 얼반 에어 모빌리티죠. Urban Air Mobility. 네, 도심항공, 교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중자동차 브랜드와 현대차 그리고 고급진 초럭셔리 자동차 롤스로이스가 이렇게 만난다는 게 네. 좀 조합이 상상이 안 가요. 제가 예전에 항공 관련 유튜브 영상에 조금 빠져서 살았던 때가 있는데 이 롤스로이스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고급 자동차. 근데 하지만 사실 롤스로이스는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브랜드로도 유명합니다. 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항공기, 그러니까 폭격기, 네. 그다음에 이 폭격기에 들어가는 엔진을 많이 만들었던 회사인데 이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무려 1914년에 처음으로 항공기 엔진을 만들기 시작해서 오. 예, 여기 세계 1차 대전 할 때도 납품했던 경험이 있는 상당히 네. 유서 깊은 회사입니다. 롤스로이스 브랜드가 그러면 이제 항공기 만드는 브랜드가 따로 있는 거고 자동차 만드는 브랜드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같은 회사인 거예요? 아, 회사가 별개의 네. 회사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자동차를 만드는 롤스로이스는 롤스로이스 모터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곳은 롤스로이스 홀딩스 PLC라는 회사입니다. 그럼 이번에 MOU를 맺었다라고 하면 그 브랜드는 롤스로이스 모터스가 아니라 롤스로이스 PLC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UAM이니까. 네, 맞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미국 UAM 법인이 슈퍼널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퍼널. 네네. 영국 판버러에서 지금 판버러 에어쇼라는 이제 국제 에어쇼라는 네.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현재 부스를 차렸다고 해요. 근데 이 부스에 이 롤스로이스 홀딩스 PLC의 CEO인 워렌 이스트가 찾아왔다고 하는데 무려 현대차의 정의선 회장이 직접 맞이를 했다고 합니다. 와, 근데 현대차 진짜 열일하는 거 아니에요? CES 참석하랴, 에어쇼 참석하랴, 모터쇼 참석하랴. 네. 대체 몇 개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아, 현대차 마케팅 부서 정말 열일하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네. 근데 현대차는 사실 비행기를 만든 적이 없지 않아요? 어떻게 둘이 MOU를 막 맺게 된 그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그 배경, 이제 현대차의 배터리 기술, 그다음에 수소연료 전지 기술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서로 어떻게 보면 좀 윈윈하고 있다, 윈윈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윈윈. 네, 윈윈. 사실 UAM에 관심 가지고 있는 회사 상당히 많거든요. 지난주에 내려갔다 왔던 부산국제모터쇼도요. 네. SKT가 상당히 큰 부스를 차리고 이 UAM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놀이기구 같은 것 좀 두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UAM이 단지 그냥 항공 운송수단이 아니라 네. 친환경에 대한 것까지 요즘 같이 이제 묶여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이란 건 결국에 내연기관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엔진을 생산하는 롤스로이스 같은 데는 이 배터리를 활용해서 동력을 생산해 본 경험이 있는 이 현대차 같은 회사와 손을 잡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예, 그리고 수소연료 전지도 지금 기술은 사실 현대차가 월드 클래스급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작업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 롤스로이스 입장에서는 그 현대차의 기술력이 필요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두 회사의 협업 언제쯤 이뤄질지 궁금하거든요. 현대차의 UAM도 볼 수 있는 건가요? 현대차랑 롤스로이스의 MOU 기간이요. 네. 2025년까지로 계약을 했다고 해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UAM 법인인 슈퍼널을 통해서 2028년에는 도심 운영에 최적화된 UAM 시스템을 만들겠다. 그리고 선보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롯데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국내 UAM 사업을 도입하겠다 해서 미국의 항공회사들하고 상당히 많이 팀을 꾸려서 움직이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 진짜 불과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우와, 우리 어렸을 때 과학 상상화 그리기 대회하고 그랬잖아요. 막 맞아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 막 그런 거 그랬었는데 이게 실제로 구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상이 더해서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좋아요. 와, 빠르면 2년 안에 상용화가 될 수 있다는 게 사실 놀랐습니다. 드론 택시 말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드론도 실생활에 정말 깊숙이 들어오는 게 가능해졌다 싶었던 게 어떤 국제 심판이 드론을 타고 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드론 위에 타서 쭉 하늘을 날면서 이동하다가 공을 전달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드론이 공을 태우는 게 아니라 드론이 심판째 태운다고요? 네, 심판이 이제 공을 들고 있고 그게 이제 쭉 이렇게 타고 넘어가면서 신기하다. 공을 주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거 보고 나서 아 진짜 이제 실생활에 거의
가깝게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대기업들도 사실 계속해서 UAM 얘기 나오고 있고 드론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아 이게 정말 머지 않았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지금까지와는 전혀 아예 새로운 개념의 교통수단이 등장하는 건데 근데 그런 좀 건 있어요. 지금 UAM을 지금 모든 기업들이 나서가지고 언제까지 도입하겠다, 언제까지 도입하겠다, 네. 심지어 2년 뒤에 도입하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게 속도전으로만 갈 문제인가? 맞아요. 예, 아예 새로운 거에 등장이고 특히 이런 항공사고 같은 경우에는 크게 나면 또 그렇죠. 많은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속도전에 돌입하는 것보다 좀 안정적이고 좀 심도 있는 그런 연구 개발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 좀 안전 해보게 문제도 됩니다. 있겠지만 뭐 법규 문제도 있고 굉장히 얽혀 있는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교통도 사실 수많은 법규가 있잖아요. 교통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 근데 이제 하늘을 난다라고 하면 뭐 항공법, 뭐 영공 뭐 이렇게 그런 것도 또 나올 것 같고. 전파법 뭐 해가지고 네. 엄청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진짜 네. 땅 날아가다가 누가 해킹해가지고 딱 떨어지면 어우. 그거는 정말 엄청 큰 대형 사고니까. 그렇죠. 상상까지 한번 해보게 되네요. 오늘 이슈는 약간 좀 주제가 재밌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속도보다는 안전이 중요하다는 거 또 깨닫게 되네요. 자, 그럼 오늘 이슈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다음에도 기대야 슈슈슈.